이혼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네요. 엊그제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나 시간이 빨리 흐르다니요. 저는 30살 4월에 결혼하고 30살 6월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이혼했다기보다는 그냥 전 남편 집에서 제가 나온 거긴 하지만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요? 정말 어이없게도 제 전 남친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축구 선수와 사귀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이고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랑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주변인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고요. 그냥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만 둘러댔는데 아무도 이혼 사유를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익명의 힘을 빌어 여기다가 한번 털어버리는 거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해서 호적은 깨끗하네요. 저는 21살 때 축구선수와 사귀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잘 알던 동갑내기 친구였고 그 친구는 저희 집에서 밥도 잘 얻어먹었고 같이 학원도 다니며 어울려 놀았습니다. 남자아이긴 하지만 성격이 세심하고 순해서 저희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좋아했고요. 저같이 드센 여자애랑 잘 친구해준다며 엄마가 따로 그 아이를 불러서 선물도 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할 정도로 참 괜찮았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축구부에 들더니 고등학생 때 아이의 진로를 축구로 정해서 훈련도 빡시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공부하느라 너무 바빴고 그래서 서로 연락을 뜸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프로축구팀에 입단했다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소식은 종종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능력이 좋던 친구더라고요. 그 남자애는 저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라면서 좀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축하해주겠다면서 밥을 사주는 걸 계기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그 친구는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그 친구에게 호감이 생겨서 사귀었고 3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착하고 순했기 때문에 데이트 역시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싸울 일도 없었고 어쩌다 싸우게 되어도 싸운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내는 일이 많았지만 그 친구가 먼저 사과를 할 정도로 순둥이였죠. 그런 친구랑 헤어지게 된 이유는 그 전 남친의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막둥이였기 때문에 위로 나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저를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 친구가 저랑 데이트하려고 저희 집 근처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거든요. 그때 그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희 집까지 와서 고래고래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커리어 망치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너 때문에 내 동생 축구 인생 쫑나면 책임질 거야? 하면서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여기시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남자친구 뒷바라지 잘 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그 친구한테 영양제도 사주고 보양식도 진짜 많이 사 먹여줬습니다. 훈련 때문에 연락 끊겨도 바가지 한번 안 긁었고 몰래 연락하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집중하라고요. 그리고 시합 있으면 그 전에 컨디션 관리 잘하라고 그 친구 기분 관리도 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나름대로 축구선수 여자친구 노릇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 엄마도 알게 되셨고 그 친구 누나랑 다이렉트로 통화해서 고래고래 싸우신 적도 있어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길래 당신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하냐고 따졌고 그 누나는 더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자기 동생 인생이 걱정된다며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누나가 집안 등골 다 빼먹는 딸이자 누나였고 동생한테 매달 돈 받아쓰고 그랬다네요. 그런데 여자친구 생기기 시작하니까 누나랑 조카한테 퍼주는 돈이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굴절 분노가 저한테 온 거였죠. 저희 엄마가 모든 사실 알고는 그 친구가 참 착하긴 해도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더 나이 먹어서 정들기 전에 헤어지길 바라셨어요. 그때는 서로 콩깍지가 많이 씌어있고 또 한창 어릴 때라 불같은 사랑을 해서 그런진 몰라도 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가 애틋하더군요. 그래도 그 친구 누나라는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저한테 툭하면 욕문자 보내고 심지어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몰래 미행해서는 제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 남자친구 누나가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 그 남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이별을 구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된 제 전 남친이었고, 저는 한 2년 정도 힘들어하다 평범하게 소개팅 받고 연애 한두 번 더 하다 지금의 남편, 아니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일하다 만난 사람이었고 모든 조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비슷했고 가장 좋았던 점은 신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 남친 누나한테 너무 대여서인지 위로 누나 있는 집 아들이랑은 연애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물론 좋은 신호가 많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일 뿐이죠. 게다가 시부모님 역시 좋으셨습니다. 어머님이 특히나 쿨한 모습도 있으시고 아들이라고 마냥 감싸지도 않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시댁 관련해 큰 걱정 안 하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 과정도 순탄했고요. 다만 신혼집 구하는데 약간의 사정이 생겨서 딱 1년 정도만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남편 회사 근처인 경기도로 이사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다 좋았어요. 남편이 참 자상하기도 했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저를 늘 웃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운동에 좀 집착하는 편이라 매일 한두 시간 정도는 헬스장에서 웨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해줬어요. 정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굳이 아쉬운 걸 뽑자면 남편과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본인 크기에 자신 없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평생을 같이 살 인생의 반려자라면 성격이 더 중요하지 그런 건 별로 우선순위에 둘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남편의 그 점이었고 저는 그냥 넘어갈만 했습니다. 그랬으니 연애하고 결혼도 했겠죠. 그런데 전 여친들과 연애가 많이 짧았던 남편이었는데 헤어지면서 그에 관련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나 봐요. 전 여친들이 크기나 기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헤어졌던 모양이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술 먹고 취해서 술김에 한 얘기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의 전 연애에 대해 얘기를 거의 나누지 않은 상태로 결혼했어요. 저부터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지나간 연인들에 대해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전 여자들도 딱히 저는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은근히 저의 전 사랑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일 오래 사귄 사람이 그 축구선수 친구였으니까 그냥 그 친구에 대해 짧게 말했죠. 그런데 직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3년 정도 사귀었고 그 남자친구의 누나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더니 같이 열받아 하면서 욕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나면서요. 그러더니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애틋한 이별이 되었겠다며 저를 넌지시 떠보길래 제가 그냥 2년 정도 좀 방황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나더라. 그리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지금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활짝 웃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지옥의 문은 저희 부부가 제 친정에 밥 먹으러 갔던 어느 주말 열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결혼하고 잠시 남편 오피스텔에서 임시로 1년 정도만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제 많은 짐들이 친정에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결혼한 딸의 빈자리가 아쉬워서 제 방을 정리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날도 밥 먹고 제 짐을 조금 정리하러 제 방에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었죠. 저는 정신없이 책상과 화장대를 정리하며 이것저것 가져갈 것들을 챙기고 있었죠. 남편은 제 책상에 앉아서 책꽂이를 살펴봤고요. 그러다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축구 선수였던 전 남친의 예전 축구팀 응원봉 같은 거였어요. 나 이 팀 팬인데 자기 축구 좋아했어? 라고 하며 남편이 얼굴에 화색이 되어서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좋아했다고 대충 말하다가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사실 3년 사귄 그 전 남친이 축구 선수였다고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이 되더니 저한테 목소리를 쫙 깔고는 그게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놀라? 내가 얘기해줘서 자기도 알잖아. 축구 선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가? 그냥 직업이잖아. 자기도 전 여친들이 무슨 일 했는지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준 적도 없으면서?
야! 축구 선수면 다르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남편 때문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까지 놓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친정 부모님도 놀라 제 방으로 들어오셨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죠. 남편은 씩씩대면서 혼자 심호흡을 하고 또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그대로 저희 친정집 현관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최서방 왜 저러냐고 저한테 물으셨고 저는 아니 주원이네 축구팀 물건을 최서방이 발견했길래 축구 좋아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그거 사실 전 남친이 그 축구팀이었다라고 말하니까 왜 축구 선수랑 사귀었던 걸 말 안 했냐고 하잖아. 아니 3년 사귄 전 남친 있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축구 선수라면 얘기가 다르다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고 저러잖아. 제가 울분에 차서 말하니 친정 부모님도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고 당장 돌아와서 사과하라고 소리 질렀는데 전 남친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장인어른 장모님 말도 무시하고 그렇게 말도 없이 뛰쳐나가 버리는 게 몹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제가 만약 개인적인 일로 시댁에서 갑자기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시부모님 말을 다 씹고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완전 욕먹을 일 아닌가요? 진짜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아 있더군요. 너 뭐야? 왜 갑자기 그렇게 화내면서 나가는데? 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우스워?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너 그 축구 선수랑 3년이나 사귀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해? 라고 하더군요. 축구 선수인 걸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축구 선수랑 사귀었다는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니? 그래! 너 같은 년이랑 절대 결혼 안 하지! 나는 외국인, 그리고 운동선수랑 사귀었던 여자랑은 겸상도 안 해! 더러워서!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씩씩대며 이어 말하더군요. 얼마나 좋았겠냐? 운동하는 애니까 엄청 잘했겠지. 나랑 비교도 안 되게 말이야. 뭐? 괜찮다고? 괜찮기는. 내가 맨날 금방 끝내는데 좋긴 뭐가 좋아. 그 축구 선수는 엄청 잘했을 거 아니야. 속으로 밤마다 맨날 비교했을 거면서 뭐? 괜찮아? 이 위선자 같은 년. 라고 하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화가 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며 내가 왜 더럽냐고. 남자친구가 운동하는 애였을 뿐이지 운동하기 때문에 사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그런 취급을 하냐고 화냈어요. 그리고 그깟 더러운 편견을 가진 당신이 더 더럽다고 화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지 분에 못 이겨서는 물건을 부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보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남자가 제 앞에서 그렇게까지 분노를 표현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맨발로 뛰쳐나와 바로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뒤이어 미친 듯이 달려나와서는 제 차를 두드리며 당장 내리라고 난리더군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친정으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너무 떨려서 사고도 날 뻔했어요. 그렇게 친정집 돌아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친정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못난 놈이랑은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혼할 생각으로 그렇게 친정집에서 그날 잠을 잤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받기도 싫어서 안 받았는데 카톡이 오길래 그건 받습니다. 내용은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대충 들었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자기 아들 화를 돋았냐. 지금이라도 돌아가 싹싹 빌고 당신이 최고라고 치켜세워 주라네요. 보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핸드폰도 던져버렸어요. 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제 일에 필요한 중요한 짐들이 남편 오피스텔에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빠가 같이 가주겠다는 거 제가 됐다고 하고 혼자 남편 오피스텔로 갔어요.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몰래 들어갔죠. 도어락 비번을 치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에 웬 여자 구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던 찰나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박이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잘못도 참 가지가지로 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축구선수랑 사귀었다는 것 때문에요? 고작 그런 이유로 발광하듯 화내는 남편에게 제가 왜 최고라고 치켜 세워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세요? 물건 다 부시고 저까지 때릴 듯해서 도망쳐 나온 거라고요. 그냥 외박인 줄 아세요?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러니까 왜 그걸 진작 말을 안 하냐고. 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알아? 너도 얘기 들어서 알잖아. 우리 아들이 왜 매번 차였는지. 여자들이 만족을 못했대잖니.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야. 그런 애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운동선수랑 무려 3년이나 사귀었다는 사실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니? 나 같아도 미치고 팔짝 뛰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너는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불만 가져본 적이 없었다면서. 늘 좋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그런 애가 뒤통수 맞은 격이지. 운동선수랑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비교가 되겠니? 나 같아도 상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그 축구선수랑 내 남편이랑 제가 무슨 비교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편한테 항상 좋았다고 자존심 지켜줬을 뿐인데 대체 왜 제가 죽일 년이 됐냐고요.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 가슴에 대못이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밤마다 괴로울 거 아니야. 그게 지옥이지 뭐야. 그러게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어. 우리 아들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진짜 화가 미친 듯이 나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시모가 왜 웃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웃기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상처받았는데 넌 웃음이 나와?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두피가 뜯겨질 듯한 고통에 순간 정신이 나갈 듯했고 이어 제가 어머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강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제가 넘어졌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며 씩씩거리시더니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아들한테 가서 빌어라. 그리고 우리 아들만한 사람 없고 그 운동선수는 생각도 안 난다고 달래란 말이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벌떡 일어나 싫다면요? 라고 했더니 손을 올리려 하시더군요. 그걸 제가 잡아 시모를 밀친 다음 그대로 어머님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한 번으로는 모자라 머리통도 세게 내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머리를 감싸시더군요. 못난 아들 장가 보냈으면 송구스런 마음으로 잘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 아들 못난 점까지 감싸주라고 난리네. 둘이 쌍으로 아주 미쳤구만.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움찔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들길래 그대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줌마,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야. 사기 결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격지심이랑 열등감이 이렇게 심하면서 아닌 척 숨기고 결혼한 당신 아들이 나한테 사기친 거야.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 좋았다. 그 축구 선수랑 매일매일 좋았고 너랑 할 때마다 전 남친 생각나서 만족이 안 되더라. 됐어? 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지? 그럼 이제 니네 엄마 데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내가 너 문제 있는 거 동네방네 다 알리기 전에. 동네방네로 끝날 것 같아? 니네 회사에 대자보 붙일 거야. 명예훼손? 그거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라. 200만 원 내고 말지. 너 같은 놈은 제대로 망신 좀 당해보고 돌 좀 맞아봐야 돼.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창처럼 허옇게 질린 시모를 두고 저는 제 짐만 챙겨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정말로 회사에 대자보 붙여서 아들 개망신 주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깔끔하게 헤어져 주지 않으면 진짜 아들 인생 제대로 말아먹는 거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비록 결혼식 비용을 남편 쪽에서 거의 다 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았지만 저는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이후로 큰 소리만 나도 손이 덜덜 떨리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너무 열받아 시댁 가서 한판 뒤집어 엎었고 동네 소문날까 안절부절 못하던 시모가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걸로 일단락 됐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직접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징그러워서 얼굴도 보기 싫다고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몇 달 전에 밤에 저희 친정집에 한 번 더 찾아왔었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엉엉 우는데 저희 친정아빠가 빗자루로 개 패듯이 두들겨 내쫓았고 저는 그대로 전시모한테 전화 걸어서 아들 단속 못했으니 예정대로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며 빌더군요. 그야말로 다들 정신 나간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제가 잘못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끝나서 다행인 건 맞아요. 경기도로 이사갈 집에 제 쪽에서 1억 5천 넣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돈을 넣기 전이었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라 다행이긴 하네요. 앞으로 제가 또 남자를 만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만나게 되면 꼭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살았다는 이야기는 당연하고 덧붙여 축구선수랑도 3년 사귀었다고 자세하게 말해줘야겠네요. 안 그러면 또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잖아요. 글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시댁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고 지금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8살 딸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맘카페마다 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시댁과 관련해 참 어이없는 썰이 있어 사연을 써봅니다. 지금은 시댁이랑 전화도 거의 안 하고 아니 어머님이 알아서 저한테 안 하십니다. 시댁도 명절에 하루 가서 잠도 안 자고 식사 딱 2번 하고 집에 갑니다. 시부모님이랑 신우 모두 제 눈치 보며 말 조심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뒤로는 제 험담 쌀벌하게 할 시댁 식구들이지만 솔직히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받아봤자 나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친정은 큰 집이고 엄마가 손이 크셔서 김장을 많이 하십니다. 작은 어머니 2분과 함께 3분이서 거의 200포기 가까이 하실 때가 많은데 남자들도 물론 돕긴 하지만 거의 여자들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친정이 마당이 넓은 주택인데 그날은 남자들이 장작 패서 직접 만든 아궁이 솥에다 수육도 하고 삼겹살도 굽고 아무튼 축제라고 해도 무방해요. 저도 미혼 때부터 엄마 김장을 도왔습니다. 친척 동생들도 2명 항상 와서 같이 돕곤 했어요. 말이 200포기지 양념을 넉넉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양념 남으면 엄마가 절인 배추 추가로 사서 또 하십니다. 다 가시고 난 후에는 며칠 동안 엄마 혼자 한 20에서 30포기는 더 하세요. 알타리랑 파김치도 만드시고요. 몸이 안 좋으신 고모 할머니네랑 사정상 김장을 못하는 이모들한테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날 누구 하나 안 오기라도 하면 진짜 남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고등학생 때부터 김장날은 약속 만들지 않고 항상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김장한다는 걸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제가 시집 와서 놀란 점이 저희 시댁은 김장을 되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한 30포기 정도만 하시는데 신우는 그것도 많이 한다며 투덜대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저희는 기본이 200포기고 많이 할 때는 300포기도 해서 이 정도는 가뿐해요. 라고 제가 말했고 시모랑 신우가 엄청 놀라워하며 아니 사돈댁에서 김장을 그렇게나 많이 해? 라고 물으셔서 제가 설명해드리니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김장을 도왔다고 했잖아요. 김장 짬이 차니 진짜 저는 손이 빨라요. 그래서 시댁 김장 돕는 날이면 제가 일당백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에구, 우리 딸은 예전부터 김장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해서 내가 잘 시켜먹지도 못했어. 죄다 나 혼자 했지. 우리 며느리 들어오니까 10시간 넘게 하던 걸 5시간 만에 하는 것 같네. 며느리 없이는 김장도 못하겠어 이제. 라고 하시며 저를 황금 인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르고 야무진지 제가 김장을 도우면 유난히 맛도 잘 들고 익을 때 더 상큼하다 하시며 칭찬도 늘어 놓으셨죠.
그렇게 시댁 첫 김장 때는 저도 기분 좋은 느낌이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자는 시자이듯이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시댁으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정이 떨어질 만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요. 시댁이랑 트러블이 안 나기가 어렵더군요. 특히 미혼 신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속이 뒤집히곤 했어요. 아이 아빠가 돈을 좀 벌긴 합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성수기에만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벌지 비수기에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 때가 많아요. 신우가 그걸 잘 알고 성수기에 어김없이 연락 와서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잘 조르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우한테 뜯기는 돈만 200~300만 원 정도인 듯 하고요. 어쩔 때는 대출금 때문에 적자가 난 달에도 저한테 카톡해서는 일할 때 써야 할 노트북이 망가졌으니 좀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달은 아이 학원을 새로 추가하고 저도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서 여유가 없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누군가 병원비로 돈을 썼다고 하면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는 왜 갔느냐 묻지 않아요? 신우는 제가 거절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시댁에 일러 바쳤더라고요. 오빠가 돈도 많이 버는데 올케가 노트북도 안 사줬다면서요. 자기 생계에 필요한 건데 도움을 안 주면 어떡하냐면서 신모 앞에서 엉엉 울었다던데.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명품백 중 하나만 갖다 팔아도 그 노트북 새로 사겠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맡겨놓은 돈 타내듯 신우는 자주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도 했고 명절에 마주치면 아예 말을 안 하고 며칠을 보낸 적도 있는 신우라 많이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모 역시 처음에는 당신 딸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고 말도 잘 안 들었다면서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들었으니 조금 더 나이 많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대신 사과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어머님은 신우와 저의 불화가 결국 제 탓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어쨌든 신우는 시댁 사람이고 며느리이자 올케인 제가 조금 더 너그러이 참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말 한마디 안 지고 뻣뻣하게 행동한다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정이한테 그렇게까지 꼭 바락바락 대들어야겠니? 좀 대충하고 넘어가주면 좀 좋아. 걔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진심은 아니라니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대든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시댁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댁에 먼저 선물을 드린다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정말 필요할 때만 했고 먼저 안부 전화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레 시댁에서 저는 왕따처럼 되어버렸고 남편만이 제 편이 되어주었죠. 명절에는 저도 군말 없이 시댁에 가곤 했지만 시댁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주말에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매번 시댁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이 묵묵히 고개 끄덕이며 알겠다고 합니다. 어머님한테 전화할 일 있으면 남편이 군말 없이 알아서 해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감정이 상하긴 했어도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일도 잘 도와드리고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기념일마다 제가 야무지게 챙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저한테 뭐라고 못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김장만큼은 시댁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김장에 참여하면 일이 순식간에 끝나니까요. 손이 빠르고 양념 배합하는 눈대중이 좋아서 솔직히 제가 어머님보다 요리도 잘하고 김치도 더 맛있게 담그는 편이에요. 시가 어르신들이 다 입을 모아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김치 맛이 달라졌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년 시댁 가족들한테 나눠드려야 할 김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제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또 어머님께서 김치를 시댁 어르신들 포함 여기저기 나눠드리면 그에 대한 김치값 명목으로 용돈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엄청 짭짤했어요. 아버님이 워낙 짠돌이시라 어머님한테 생활비도 정말 딱 맞춰주시고 딱히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돈을 거의 안 주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과 매년 늦가을 김장김치로 얻는 삭으로 1년의 낙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더없이 제 손길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딱 10월 달부터 어머님의 물밑 작전이 들어오곤 합니다. 저랑 아이 먹으라며 반찬을 뜬금없이 보내주시는가 하면 아울렛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니트 블라우스 같은 걸 보내주시곤 했죠. 이런 말 참 하기 그렇지만 비싼 건 아닙니다. 가격표에는 원가 10만 원짜리로 적혀 있지만 할인해서 2만 얼마로 택 붙어 있는 걸 떼어내시고 보내시더군요. 그리고 딱 김장하는 날,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를 지그시 하시곤 했죠. 세아가 다음 달에 김장하는데 올 거지? 이번에 내가 택배로 보내준 옷 입고 한번 와. 얼마나 잘 어울리나 보게. 속으로 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김장이라도 도와드리니 어머님이 저한테 덜 막대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인 도리는 하려고 매년 김장을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긴 지난해부터 김장에 빠지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정말 제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체력도 튼튼한 저 없으면 손목 약한 시어머님은 김장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우 없이 어머님이랑 단둘이 김장을 한번 해봤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포기가 적어도 둘이서 30에서 40포기를 한다는 건 많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같이 하곤 했는데 어머님이 또 아들이 김장하는 건 별로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거실로 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에휴, 평일 내내 일하고 또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느라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쟤도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자기 자식은 부려먹기 싫으신 거죠.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랴 아이 보랴 제가 평일에 더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하느라 평일에 힘들다고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는 대답도 않고 못 들은 체 하시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시댁 김장 돕고 나면 분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너는 친정김치 먹지? 많이 안 줘도 되지? 어머님은 여기저기 드려야 하는 김치가 많으니 저희 몫으로 두세 포기 나눠주시더군요. 어쩔 땐 하루 종일 일해도 한 포기조차 받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장하러 가기도 점점 싫어지고 시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것도 너무 싫어져요, 솔직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먼저 김장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친정 김장날도 정해졌죠. 그래도 항상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시댁에서도 알아요. 제가 친정 김장은 꼭 참석하려 한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번 친정 김장날에는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셔서 두 분이 빠지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야 했죠. 시댁 김장날이 저희 친정보다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연 이틀 전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이러시더라고요. 예, 미안한데 김장날을 일주일 뒤로 미뤄야겠다. 내가 동창들이랑 등산 다니잖니. 이번 주에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해서 날짜를 좀 바꿨어. 어머님, 저 다음 주에는 친정 김장하러 가야 돼요. 이번 주 아니면 저 시간이 안 되는데요. 등산 다음에 가시면 안 되시나요? 어머, 안 돼. 나 이번에 등산 꼭 가야 돼. 그리고 배추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뽑아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배추 맛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장을 다음 주에 하자. 아니요, 어머님. 제가 다음 주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럼 어떡해. 우리 김장 2주나 미루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며 계속 등산은 절대 포기 못 하신다고 무조건 다음 주에 김장하자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친정에 가야 한다니까요.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저 친정 김장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저희 김장 200포기 넘게 하는 거 아시면서요.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냈어요. 그깟 등산이 뭐길래 제 스케줄까지 마음대로 망치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더러 그날 시간 꼭 비워두라고 한 달 전부터 신신당부하신 어머님은 마음대로 일정 조정해서 김장날 등산을 간다고 이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이러시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무튼 제가 화를 내며 말하니 어머님이 아니, 이번만 좀 안 가면 되잖니. 너 하나 빠진다고 어떻게 되니? 그리고 결혼했으면 시댁 일이 우선이지. 어떻게 매번 친정 김장회를 가? 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는 저더러 본인은 김장김치 많이 못 나눠주니 친정 김장이라도 꼬박꼬박 다니면서 김치 얻어 먹으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매 김장철마다 친정 가는 게 고가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듯 물었죠. 결혼했으면 시댁일이 우선이라뇨?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일정을 바꾸신 거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등산이 우선이에요? 김장이 우선이에요? 어디 편찮으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면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죠. 그런데 놀러 가시려고 일정을 바꾸시고 저더러 거기 따르라 하면 김장날 발 동동거릴 저희 친정은 생각 안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는 듯,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혼자 김장을 하니? 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 부르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걔는 도움 안 되잖니. 네가 와야 김장을 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댁김장 도와봤자 두세 포기 얻어가는 게 다인데 제 노동력 맡겨놓은 것처럼 하시는 게 정말 기분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이 우선순위라는 둥 덧붙인 말씀 때문에 더 어머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포기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시는 등산인데 이번에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저는 친정에 일손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무조건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났니? 며느리 올케면 네 주제를 알고 적당히 좀 까불어. 옛날 같았으면 너네 시할머니한테 몽둥이로 맞고 쫓겨났어. 알간?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제를 알라뇨.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말 한마디 안 져서 항상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혼쭐을 내줘야겠다면서, 네 잘난 친정이랑 네 시댁이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는 무조건 다음 주에 김장한다. 너 친정 갈 거면 아예 호적에서 이름까지 파버리고 가버려. 너 같은 며느리 나도 싫다. 알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어머님, 제가 친정 김장 도우러 가면 이혼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그래, 이혼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말씀을 바꾸시며, 아니 이혼까진 아니고 아무튼 혼내주겠다는 말이야. 네 신우한테도 엉망으로 대하고 시어머니도 우습게 알잖니?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건데 혼날 일이 있으면 혼 좀 나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을까요? 결혼하고 곧 있으면 10주년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시댁김장 한 번도 걸은 적 없고 오히려 제가 항상 더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신우한테 엉망으로 대했다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매번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뭐 사달라 하는 거 지금까지 10수번은 다 맞춰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 거절했다가 모진 사람 됐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한다고요? 제가 시댁 가면 엉덩이 한 번 붙이고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라고 말하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신우가 저를 엉망으로 대하고 어머님이 저를 우습게 아시는 거죠. 며느리고 올케 입장이면 제가 뭐 시댁 최하위 서열쯤 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결혼 안 했죠.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이고 그래서 공부 끝까지 시켜주셨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이랑 시댁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요? 이혼시키신다고요? 네, 그럼 저는 제 친정 택할게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말이나 듣고 있다는 거 제 친정에서 아시면 당장 오라고 하실 거예요. 네, 저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절할 듯 놀라시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이혼은 이혼이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친정 김장 도우러 갈 거면 이혼하라 하신다면서 나 당신하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화를 내며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게 정말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랑 전화 끊고 바로 어머님께 연락드린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실언한 것 같다며 본인도 후회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이혼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다고, 이번에 저 김장 도우러 오면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 무슨 또 김장이에요. 저는 전혀 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살더라도 앞으로 시댁 김장 갈 일 절대 없을 거고, 만약 나더러 시댁 김장 가라고 할 거면 진짜 이혼할 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장 갈 거면 신우 불러서 남편이랑 셋이 하라고 했죠. 남편이 그대로 시댁에 전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카톡은 미리 보기로 몇 줄을 볼 수 있잖아요. 첫 문장이 어멈, 내가 미안하다 더군요.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는데 받아는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신우가 째지는 목소리로 언니가 뭔데 김장하는데 감히 신우를 오라 마라 하는 거예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꿋꿋이 일이나 해요. 나 그날 데이트해야 하는데 엄마가 오라고 난리잖아요. 라고 하길래 다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야, 너야말로 신우면 신우답게 굴어. 내가 니네 집 종이야? 내가 그러려고 니네 오빠랑 결혼한 줄 알아?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네 오빠 이혼남 만들고 싶냐?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통화 끊어버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 방금 신우와의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우 때문에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더러워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훌쩍대며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끊어버렸고요. 그 바람에 정말 난리가 났죠. 남편은 그 다음날 회사까지 휴가 내버리고 시댁으로 가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집어 버린 듯 했어요. 남편이 신우한테도 버럭버럭 소리 질러가며 다시는 올케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참교육을 시켜놨고,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 그런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다 자기 진짜 이혼당하고 아이도 빼앗겨서 손녀도 못 보고 살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왔나봐요. 그 다음날 신우랑 시모한테 사과 카톡이 정중하게 왔었고 저는 간단하게 알겠다고만 답장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 일 이후로 아주 평온해요. 시모는 물론이고 신우도 다시는 저희 부부한테 뭐 사달라고 엉겨붙지도 않고 시모도 말조심 엄청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시댁에 전화 거의 안 하고 명절에도 식사 2끼 정도만 하고 오고요. 그 전에는 시댁 가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 일 저 일 다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신우는 알아서 저 피하느라고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네요. 얼마나 편한지요. 시모 신우 둘이서 아마 제욕 엄청나게 하겠죠. 가끔 귀가 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시댁 김장도 아예 안 가고요. 저도 먼저 여쭤보지 않고 어머님도 말씀을 안 하세요. 남편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냥 딱 시댁 드실 만큼만 몇 포기 하신다더군요. 김장 김치로 어머님이 여기저기서 받아 챙기셨던 용돈들은 물 건너간 듯 하고요. 그러게 잘해드릴 때 고마운 줄 아셔야지. 며느리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셨죠.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